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 또는 오후입니다. 금요일 건강 라이프스타일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텔로유스, 텔로메가, 수레안으로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함께 해줘야 더 빠른 젊음 회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크리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발표해 주시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닥터 티나. 오늘 주제는 바로 정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정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잘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정화 과정에 대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닥터 티나. 네, 정화 과정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일단 정화 과정은 호전 과정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화 과정이란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쉽게 독소에 노출되는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독소를 호흡하고 액체로 마시고 독소에 몸을 담그기도 하면서 독소가 가득한 환경에서 걷고 살고 독소를 먹기까지 합니다. 독소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머리가 뿌연 증상이나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몸에 독소가 쌓이면 큰 병이 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몸에서 독소를 쉽게 배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독소 배출이 어려워지고 몸에 쌓이면 결국 독소는 우리 조직에 저장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몸이 정화 과정을 거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닥터 티나, 한 가지만 추가해 보자면 이런 오해들은 정화를 하기 전에 내 몸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혹시 정화 과정을 마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정화 과정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미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상태가 아닌지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몸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정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개념은 정화 시스템이 열렸을 때 독소가 몸에서 다시 재활용되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독소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먼저 하루에 얼마나 독소에 노출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신경 쓰실 부분인데 오늘 한번 깊게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티나,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물론입니다. 자, 우리 몸에 독소가 어떻게 쌓이나요? 첫 번째는 바로 식단을 통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코올, 그것도 도수 높은 술 즐기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화학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해외로 나가서 대장균이 득실되는 과일과 야채 등등 그런 기생충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약도 매 한 가지로 독이 가득하여 몸에 심한 타격이 될 수 있고 어떤 마약 종류와 담배이든지 독이 많습니다. 주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독에 많이 노출되는데 살충제, 중금속, 청소용 화학물질, 물, 그리고 정신적인 독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독이란 기억이 나고 안 나고의 여부를 떠나서 예전에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풀리지 않은 분노가 있다면 이것이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독이란 짐을 지고 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도 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몸에서 정화할 수 있는 경로를 막아버립니다. 닥터 크리스, 이 리스트들은 잘 새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이미 적응했기 때문에 몸이 별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자가 처음에 담배를 피울 때는 담배의 독성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지만 계속 담배를 피우면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독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독이 되는 환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세요.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위협이 되는 독소 리스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식당 음식을 즐기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식당이든지 유기농 재료를 쓰는 곳은 드물고 서빙되는 고기에는 이런저런 호르몬들이 가득 첨가돼 있죠. 그래서 외식하러 나가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외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닥터 크리스, 정화 과정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물론이죠. 주요되는 5단계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이나믹이 적용되는데 정화할 때 다양한 레벨과 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 몸이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이 되면 바로 배설 단계로 들어갑니다. 배설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효율적인 정화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배설이 힘들어지고 몸의 독소는 더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쌓인 독소로 인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배출이 24시간 주기로 원활하지 않고 독소가 쌓이고 또 쌓여서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빠른 시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익숙해져 버리는데 불편한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태는 염증을 유발하여 몸 곳곳에 나타납니다. 염으로 끝나는 증상들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 눈에 염증이 생기면 결막염, 귀는 이염, 목은 인후염입니다. 의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염증 증상을 진단할 때 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증상들은 스트레스 요인이 배출이 안 되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할 수 없을 때 건강이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조직이 굳어서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화를 적절하게 다루는 법을 이해한다면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몸 상태를 다양하게 되돌리는 방법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젊음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닥터 티나,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후반 단계까지 진행되면 결국 몸에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꼭 잘 알려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정화하는 습관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경로를 청소하고 지원함으로써 몸이 불균형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하고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게 정화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정화의 경로가 되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면역 시스템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체계는 선천적과 후천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후천적 시스템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 체계 또한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도 면역 체계가 존재합니다.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경로는 정말 중요한데 간이 그 중 하나입니다. 간에 대해 알아보면 요즘 시대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많이 발생하죠. 간의 정화 과정에는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닥터 크리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여러분 담낭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몸의 간과 담낭에서 건강한 담즙이 생산되어야 지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장이 건강해야 소변으로 독소 배출이 잘 되고 위장관을 통해 소변, 배변 활동이 원활해야 합니다. 정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장기들이 활성화되고 특히 림프관이 열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화 과정 프로그램을 하는 도중에 림프관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해주는 방법은 첫 번째,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막 심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몸을 자꾸 움직이면 림프관이 몸에 쌓인 독을 시스템 밖으로 펌프질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폐로 내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폐는 정화 기능이 아주 뛰어난데 심호흡 운동을 자꾸 하면 정말 좋습니다. 또한 모공을 통해 피부에서 독소가 배출될 때 만약 간과 같은 부위가 충분히 자활동한다면 독소가 밖으로 나가면서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부위들의 기능이 잘 작동하고 지원되어야지 정화 과정을 시작 단계에서 끝 단계까지 잘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닥터 크리스, 이 모든 것을 더 심플하게 이해하자면 우리 몸의 여러 부위의 내장과 시스템을 통하는 경로들이 있는데 이 경로들은 다양한 종류의 노폐물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등등 여러 가지 모양을 띠고 있는 노폐물이죠. 호흡으로 내보내는 것, 소변, 배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화는 핵심이 되는 기관인 간에서 시작합니다. 간은 독소를 분해하는 강력한 효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분해하는 1단계를 거쳐서 2단계인 접합 단계로 들어가면 독성 물질이 결합되면서 중화됩니다. 중화된 독소는 담낭의 담즙을 통해 제거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화 과정을 거치는 여러 가지 경로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면역체계의 다이나믹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면역체계가 타고난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특정한 미생물을 처리할 수 없거나 혹은 미생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나 미생물이 시스템에 침입한 경우 면역체계는 독소를 중화하는 방법을 스스로 습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런 독소를 중화하는 것에 적응하게 됩니다. 물론 면역의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면역체계의 일부로 보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독소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간이 정화하는 동안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노폐물을 담즙에 버리고 이 담즙은 장으로 이동된 후에 장을 통해 제거가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았거나 흡수가 안 된 음식을 분해합니다. 만약 독소가 장으로 바로 투입되어 버린다면 장이 크게 다치게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면역력의 70%가 장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장기화 시스템이 경로가 되어 고체, 액체, 기체 폐기물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폐에 액체나 고체 노폐물이 쌓여서 몸이 괴롭기도 하는데 폐는 기체 노폐물을 내뱉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래 같은 것이 생겼을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이 혈액 속의 독소로 인해 압도되어 적절한 체액 제거를 위한 분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의학적인 관점, 즉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장기화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한 어떤 때 압도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다른 시스템까지 압도되었을 때 도움 주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몸이 정화하기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닥터티나. 텔로유스는 여러 경로를 통해 독성 폐기물을 제거하는 모든 시스템을 지원하는 최고의 포뮬라가 되어줍니다. 일단 통로가 열리면 보통은 체중이 감소하고 에너지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정화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텔로유스와 함께 먹으면 좋은 허브를 알아보겠습니다. 감기는 독성 반응인데 만약 감기에 들려서 정화가 필요하고 몸을 공격하는 것들을 내보내기 원한다면 환기나 에키네시아, 포다르코 이 세 가지가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는 허브입니다. 기침에는 골든실, 베르베인, 그리고 렁어트 등이 좋습니다. 베르베인은 요즘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데 꼭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르베인은 혈당과 밸런스에 좋고 체중 감량과 신진대사에도 매우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먹지는 마시고 조절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허브들은 매일 먹기에는 너무 강해요. 혹시 목이 아프면 오레곤 그레이트루트를 드세요. 골든실과 베르베인은 텔로유스와 함께 먹으면 정화를 위한 세 가지 영역에 도움이 됩니다. 위장관에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 텔로유스 파우더에 들은 것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단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특히 주스 단식을 제일 좋아하는데 지난주에는 3일 동안 녹색 주스로 클렌징을 했어요. 물만 먹는 단식도 있고 물 없이 하는 단식도 있습니다. 물 없이 하는 단식은 아주 빨리 치고 빠지는 식이에요. 어떤 종류의 물이나 액체를 마시지 않고 자신에게 수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이 단식은 단기간만 해야 되는데 보통 24에서 36시간을 합니다. 72시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건 엄청 어려워요.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스 단식이든 물만 마시는 단식이든 수분을 절제하는 단식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 제한 식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제한 식사는 하루 안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6에서 8시간 안에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칼로리는 먹지 않고 칼로리 대신 주스나 물만 마시던지 또는 수분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가포식이라 불리는 것이 신체에 작용을 하는데, 자가포식이란 몸이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를 재사용하지 않고 좋은 세포가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화 프로그램에는 간 정화, 신장 정화, 대장 정화, 기생충 정화, 중금속 정화 등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고 싶으나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와 협의하에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심혈관이 우리 몸에 움직일 때 심장 강화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수분 절제 단식을 하시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요가나 스트레칭, 걷기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열을 이용한 정화요법도 있는데, 앱손염을 하면 뜨거운 욕조나 사우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호흡으로 하는 운동도 있는데, 폐를 깨끗이 청소하고 폐 조직을 재건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심호흡 운동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 보면 폐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심호흡 운동 및 다양한 호흡 운동을 시작할 때 폐 속 깊은 곳에 있는 독소를 기침으로 토해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정화를 하는 것이지요. 닥터 크리스, 더 깊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닥터 티나. 저는 이 주제 자체가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 또한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회복은 기존의 방식처럼 증상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면 그 증상이 완화되지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몸의 어떤 부위가 통제당하게 됩니다. 사실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당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단식에 대해서도 들었고 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들었으니 나는 이것을 꼭 하겠다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의사는 당신이 정화 프로그램을 실행할 만한 에너지가 충분한지, 또한 독소가 빠져 나갈 시스템들이 잘 열려 있는지,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지, 주위 환경에 독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화를 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몸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현재 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개인을 돕기 위해 웨비나를 열어서 텔로유스를 먹으면 세포의 재생이 활성화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배우고 왜 텔로유스를 먹음으로써 몸의 가장 약한 부위가 드러나는지 등등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텔로유스가 여러분의 진단 도구가 되어 먹기 시작하고 몸이 에너지를 회복하면 청소하고 재건하면서 몸의 약한 부위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데 신장, 간 또는 장관이 독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나 정화 호전 반응 때문에 압도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텔로유스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면 좋습니다. 먼저 정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싶은 특정 영역을 식별해야 하는데 이때 의료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정화 프로그램이나 단식이 무엇인지 안내 받아보세요. 특히 3일 이상 단식을 해야 될 때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노력이 매우 강력한 치유 및 재생기술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강력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꼭 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세요. 정화 과정을 거칠 때 어떤 것들을 느끼나요?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함께 살고 일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변화를 겪는 동안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주말에 시작하셔서 처음 며칠을 잘 버텨보세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려운데 심하게 피로하고 갈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뿌옇게 될 수도 있는데 몸에서 화학 물질이나 중금속이 빠져나갈 때입니다. 정화의 종류에 따라 머리가 뿌옇게 되거나 두통이 동반되는 것이지요.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장 청소를 할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쁜 미생물을 시스템 밖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독감과 유사한 증상은 매우 흔하고 희한한 통증, 따끔거림, 피부 발진 등등도 오는데 정화 과정 중에 피부 발진이 나타났다면 앱손면 목욕을 해서 독소를 제거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경로가 막혀서 독소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중금속 정화를 하거나 강력한 기생충 정화를 하신다면 독소가 대장 밖으로 잘 빠지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술이나 활성탄이 아주 좋은 제품인데 의학 전문가들에게 사용법을 물어보세요. 변비에 걸리거나 콧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오랫동안 간직해온 분노나 갑자기 눈물샘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눈물샘이 터진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겪게 되는 변화의 일부일 뿐이란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해 보세요. 또한 이런 정신적인 과정들을 일기에 담아 보고 자연에서 걸으면서 노래도 해보면서 평화를 찾아보세요. 특이한 꿈을 꾸기도 하는데 이것은 내 안에 갇혀있던 잠재의식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트라우마가 에너지로 표출되는 것으로서 몸이 오래된 에너지를 편하게 잘 내보내는 것입니다. 닥터 크리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정화 과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몸에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 해소를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정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우리는 항상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 강조합니다. 텔로유스를 늘려서 먹으면 몸을 정화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음식을 가볍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텔로유스 양을 늘려보세요. 갑자기 확 늘리지 말고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은데 어떤 때는 정화 반응이 너무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께 텔로유스 양을 줄여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텔로유스는 건강에 아주 좋은 농축된 음식으로 만들어진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몸의 정화와 치유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스스로 먹는 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안심하고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볍게 드시라는 것은 양만 적게 먹으란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좋은데 수프나 수분 농도가 높은 과일이나 야채 등을 먹으면 몸에 좋은 정화 요소가 되어줍니다. 몸이 소변과 배변을 통하여 노폐물을 잘 제거하고 있는지 호흡과 폐활량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조직의 정화가 활성화되는 동안 이러한 노폐물이 몸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면 오래된 세포가 재활용되고 재침착되기 때문입니다. 노폐물이 몸에서 제거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공들인 일이 헛일이 됩니다. 그냥 불편함만 더하고 치유와 회복은 진행되지 않은 것이죠. 많이 쉬고 또 쉬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에너지는 몸이 정화를 하는 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기에 몸이 정화하는 것에 집중해서 정화를 촉진하는 기관과 시스템에 에너지를 몰아주고 에너지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합니다. 정화하는 기간은 일을 추가로 열심히 할 때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정화를 할 때 쉬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아껴주어야 한다고 닥터 티나가 자주 말씀드리곤 합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회복인데 정화 과정을 마친 후에 텔로유스와 텔로메가를 꼭 섭취해서 몸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정화 과정 중에는 어떤 정화 프로그램인지 어떤 허브를 먹는지에 따라서 텔로유스와 텔로메가를 멈추기도 합니다. 모든 개개인의 상황이 다 독특하고 다르지만 지금 정화를 감당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신다면 지속적인 건강한 삶을 위해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속적인 건강한 삶을 위해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